올 시즌 토트넘의 핵심 선수라 평가받던 케인이 떠나면서 영국의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까지 치른 이 시점, 토트넘은 리그 3위에 안착한 상황인데요. 이렇듯 완전히 바뀐 토트넘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 개개인의 폼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주장 손흥민의 역할이 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후로 손흥민은 그라운드 위에서 실력으로 동료들을 이끌어주는 것은 물론 주장다운 리더십으로 심판과 선수단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평소 훈련에서도 동료들의 귀감이 되는 선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부 축구 팬덤이 존재했으니 바로 골수 잉글랜드 축구 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잉글랜드의 자존심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지던 해리 케인이 떠난 상황에서 토트넘이 케인의 빈자리를 느끼며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케인의 빈자리는커녕 오히려 팀은 더욱 단결된 모습으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특히 케인의 최고의 파트너였던 손흥민마저 날아다니고 있으니 그들은 더더욱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손흥민이 에이징 커브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거나 지난 시즌 부진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었다는 등 궤변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논쟁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한마디로 가볍게 정리되었는데요. 그는 본머스전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에 대한 놀라운 찬사를 남겼기 때문이죠. 축구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포스테코 감독의 시원한 한마디.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난 득점을 올린 공격수 해리 케인. 그는 키퍼가 막기 어려운 정교하고 강력한 슈팅과 수비 다리 사이로 차는 트리키한 플레이 등 유럽 최정상급 슈팅 스킬을 갖춘 스트라이커입니다. 더불어 뛰어난 체력과 몸싸움이나 경합 과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잉글랜드 축구팬들은 해리 케인을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 여기고 있죠. 실제로 해리 케인은 월드클래스라 평가받고 있는 선수이지만 의외로 단점도 많이 갖춘 선수입니다. 특히 케인의 단점은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 부각되는데요. 과거 해리 케인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홀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축구팬들로부터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비아냥을 듣거나 손흥민을 잉글랜드로 귀화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자 당시 토트넘 감독이었던 조세 무리뉴는 케인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손흥민 역할을 맡아줄 선수가 필요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무리뉴 감독은 케인은 다재다능한 공격수이지만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뒷공간 침투가 가능한 선수가 아니기에 공격 패턴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손흥민처럼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뒷공간 침투에 능한 윙포워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케인의 단점을 보완해줬던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며 무리뉴 감독의 설명에 따르면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보다 나은 선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리뉴 감독 시절 탄생한 것이 바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듀오라 평가받는 송케 듀오이며 두 사람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며 엄청나게 많은 골을 합작해냈던 것이죠. 상술했던 케인의 느린 스피드라는 약점은 손흥민이 보완해주었고 헤더 경합 등 제공권 같은 손흥민의 약점은 케인이 보완해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무리뉴 감독은 송케 듀오의 핵심 전술은 손흥민에게 있다고 판단했고 케인을 플레이메이커처럼 내려서 활용하기 시작하며 손흥민에게 공을 집중시키는 전술을 사용하였죠. 그리고 이 같은 전술은 시즌 중도 부임했던 콘테 감독이 계승해 그가 부임했던 첫 시즌 손흥민이 득점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콘테 감독은 다음 시즌 케인을 중심으로 전술을 변경했고 그 결과 케인의 개인 스탯만 쌓을 뿐 팀은 최악의 시즌을 보내며 리그 8위로 마감해야만 했죠. 많은 득점에 성공한 케인과 팀의 패배가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겠지만 실제 토트넘의 전적 통계를 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빠지고 케인만 출전한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률은 50%인 반면 그 반대로 케인이 빠지고 손흥민만 출전한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률은 65%입니다. 또한 토트넘 구단 최고의 커리어 챔스 결승전까지 진출했던 것도 케인이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시기에 이뤄냈다는 것과 결승전 당일 케인이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패배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죠.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무리뉴 감독이었기에 케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손흥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이며 케인보단 손흥민을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갔던 것이죠. 한편 일부 영국 전문가들은 케인이 떠난 토트넘의 실패를 전망했습니다. 케인은 뛰어난 득점 능력과 몸싸움 경합, 플레이메이킹 등 모든 능력을 갖춘 선수였기에 토트넘에서 케인이 맡았던 역할이 상당히 컸고 그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토트넘을 보면 의외로 케인의 빈자리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 히샬리송이 케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클린시트로 승리를 이어나가고 있어 팀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상대 전적에서 엄청난 열세였던 맨유를 상대로 3년 만에 승리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비수마나 파페사르 등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상당히 올라오는 등 토트넘 선수들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다이어와 함께 늘 수비구멍이라 불리며 비난의 대상이었던 다빈손 산체스마저 교체로 출전하여 제 역할을 해내는 등 그럭저럭 활약을 펼치며 토트넘 선수들은 괄목할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단 장악 능력과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테코 감독은 그동안 토트넘의 붙박이 주전이었던 다이어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토트넘 선수들 사이에서 신뢰가 두터운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하였고 손흥민은 감독의 신뢰에 완벽히 부응하며 선수단을 이끌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처럼 잘나가는 토트넘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팬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장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고 자신감을 잃었다거나 에이징 커브가 왔다는 등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준 높은 패스와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증명한 손흥민이었기에 이 같은 억지 주장에 대부분의 축구팬들은 공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축구팬들은 손흥민이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슈팅을 거의 시도하지 않고 패스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며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들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 같은 손흥민의 플레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본머스전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막기 어려운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케인이 떠난 것은 관계가 없다. 이것이 내가 팀을 만드는 방식이다. 라고 말하며 케인이 떠났음에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 감독의 이 같은 발언은 극성 축구팬들을 정확히 저격하는 발언이었는데요. 그는 이어서 자신이 추구하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포스테코 감독은 선수들이 자유롭게 공격하길 원하고 있으며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경기 중 포로를 공격수로 쓴 적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고 좋은 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특정 공격수들에게 공을 몰아주는 방식이 아닌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갖춘 축구를 하겠다는 발언이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이 이러한 축구가 가능한 이유는 주장 손흥민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토트넘의 공격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만약 주장 손흥민이 오픈마인드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손흥민 정도의 커리어를 갖춘 선수라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훌륭한 커리어를 만들어냈기에 변화를 거부하기 마련이지만 손흥민은 그들과 달리 새로운 역할을 아주 잘 이해해주고 있고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토트넘의 최근 기세가 좋은 이유도 그리고 선수들의 폼이 상당히 올라온 이유도 이타적인 모습으로 공격의 윤활유 같은 존재가 되어준 손흥민의 역할이 컸다는 뜻이었죠. 실제로 포스테코 감독은 손흥민을 단순하게 플레이메이커로 기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중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는 피니셔 역할을 맡긴다거나 측면에서 보다 파괴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등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맨유전입니다. 당시 맨유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라파엘 바란을 전담시켰습니다. 바란은 레알 마드리드 챔스 3연패의 주역인 센터백으로 프랑스의 월드컵 우승까지 이끌어낸 세계적인 수비수인데요. 특히 그는 센터백 중에서도 손꼽히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날 손흥민은 라파엘 바란을 스피드로 제쳐버리면서 특유의 빠른 스피드는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에이징 커브라는 말을 쏙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는 것에 대해 공격수로서 당연히 골을 넣고 싶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팀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있다. 이타적인 플레이가 팀의 승리로 이어져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공격 포인트는 분명 시즌이 지나면서 오를 것이다. 무엇보다 하루하루 재밌게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 라고 말하며 주장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팀의 승리를 위해 경기를 풀어간다면 개인 스탯은 자연히 따라올 텐데요.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토트넘의 경기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희망찬 여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토트넘이 최고의 시즌을 보내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멋진 활약 또한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